장모님, 참을 수가 없어요. 신혼집 거실이었습니다. 박서방, 지은이 올 때까지만 참아. 하지만 사위의 눈빛이 달랐어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 박서방, 뒤로 물러섰어요. 장모님, 제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52세 장모 은하입니다. 6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딸 지은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사위 준혁의 끝없는 욕구 때문이었어요. 엄마,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딸의 눈물을 봤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위에게 어느 날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야. 결국 그날 우리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위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52세 은하입니다. 6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26세였어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박준혁은 29세였어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탄탄한 체격이었어요. 우아한 자세로 걷는 모습, 단단한 어깨,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결혼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지은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하기 부끄러운데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혁 오빠가 너무 자주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자주? 뭘 원해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간 이해했어요. 그렇게 자주? 네. 매일 밤, 새벽에도 깨워요. 아침에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엄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은 가봤니? 어떻게 병원에 가요? 이런 걸 준혁이한테는 말했어? 했어요. 근데 참을 수가 없대요. 뭐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대요. 몸이 그렇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모님, 저 준혁입니다. 사위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서 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해봐. 제가 정말 이상한가 봐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뭐가? 참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만 보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루 종일 생각나요. 회사에서도 지은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알아요. 그래서 참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돼요. 밤만 되면, 새벽에 깨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젊은 사위였습니다. 건강한 몸, 탄탄한 어깨, 셔츠 사이로 보이는 목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6년 전 남편이 떠난 후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긴긴 밤들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니? 다음 주에 예약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참아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지은이 생각만 하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위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집에 가봐. 지은이 기다릴 거야.
사위가 떠났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봤어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신혼인데 반찬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문이 열렸어요.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반찬 좀 해주려고. 지은이는 출근했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넣어줄게. 부엌으로 갔어요.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장모님, 커피 드릴까요? 그래. 거실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님, 사위가 불렀습니다. 왜? 요즘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다 제 잘못이에요. 병원 예약은 언제래?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때까지 참아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도 지은이가 울었어요. 너무 아프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장모님, 사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병원 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젊은 사위였습니다. 건강한 몸, 억눌린 욕망,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집에 가. 지은이 오면 저녁 먹어야지.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이런 얘기까지. 괜찮아. 가족이잖아. 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췄습니다. 돌아섰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박서방.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지은이를 위해서 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모님? 사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다가갔어요. 지은이 좀 쉬게 해줘야지. 손을 올렸습니다. 사위의 어깨에 닿았어요. 장모님, 이러시면.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지은이를 위해서야. 다시 다가갔어요. 안 돼요. 이건 한 번만. 병원 갈 때까지만. 속삭였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장모님, 지은이한테는 비밀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거리가 사라졌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무슨 짓을. 괜찮아. 지은이를 위해서잖아.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딸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6년간 억눌렀던 것, 그것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딸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래, 딸을 위해서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기한 일이 있어. 뭔데? 준혁 오빠가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보다 덜 원해. 다행이라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사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회사 야근이래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반찬 만들어 갈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또 신혼집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문을 열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들어가자. 부엌에 반찬을 놓았어요.
돌아서는데 사위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왜,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날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핑계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기해. 요즘 준혁 오빠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지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다행이네. 응, 예전처럼 심하지 않아.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고 나서 그런 것 같아.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장모님, 오늘 지은이 회식이래요. 박서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반찬이 떨어졌을 텐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를 위해서야. 만들어 갈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핑계라는 걸. 저녁 6시였어요. 신혼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 박서방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들어가세. 거실로 들어갔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돌아서는데 박서방이 바로 뒤에 있었어요. 장모님, 다가왔습니다. 지은이가 9시까지 안 온대요. 장모님, 보고 싶었어요.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박서방과 나란히. 장모님, 이러면 안 되는데.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나요. 장모님 모든 게. 나도. 밤마다 생각났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장모님도요? 박서방의 눈이 커졌어요. 응. 6년 만이었잖아. 6년 만의 남자. 잊고 있던 것들이 깨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가잖아. 그때까지만. 정말. 그때까지만요? 응. 그 후엔 그만해야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끝낼 수 없다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박서방.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병원 다녀왔어요. 어땠어? 성욕 과다증이래요. 약 처방받았어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나아지겠네. 근데 장모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대요. 얼마나? 최소 한 달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은이가 힘들 텐데.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한 달이 지났어요. 주 23회 찾아갔습니다. 항상 딸이 없는 시간. 장모님, 오늘 지은이 야근이래요. 그래. 그럼 반찬 좀 가져다 줄게.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 좀 쉬게 해줘야지. 그렇게 또 찾아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 약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서방이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근데, 왜? 장모님 생각은 더 나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뜰 때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자꾸 생각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박서방 없으면 힘들어. 이제는 딸 핑계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근데 엄마, 준혁 오빠 요즘 많이 좋아졌어.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병원 다니더니 효과가 있나 봐. 근데 엄마, 응?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와? 일주일에 2~3번씩? 심장이 철렁했어요.
반찬 해주려고 그러지. 지은이 신혼인데 엄마도 바쁘실 텐데 그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우리도 이제 잘해.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박서방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지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반찬 자주 가져오지 말래. 눈치챈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만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장모님, 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참아야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어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박서방의 눈빛.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모님, 견딜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요. 박서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지은이 집은 위험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네. 장모님 댁으로요? 응. 낮에 오면 아무도 몰라. 정말 괜찮으세요? 빨리 와. 나도 보고 싶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래도 되나요? 들어와,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이가 알면 회사에 있어. 괜찮아. 거실로 갔어요. 박서방이 따라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내내. 나도 밤마다 잠을 못 잤어. 다가왔어요. 마지막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은 제 집으로 왔어요. 주 12회. 항상 낮 시간. 딸이 회사에 있을 때. 장모님,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죠? 박서방이 불안해했습니다. 조심하면 돼. 낮에만 오고 차도 멀리 세우고. 그래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준혁 오빠가 이상해.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요즘 자꾸 어디가? 낮에 집을 비워. 회사 일 아닐까? 아니야. 회사 휴가 쓰고 나간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닐까? 엄마, 나 어떡해?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서방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그럼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나 미행해 볼까? 그러지 마. 부부 사이에 의심하면 안 돼. 엄마, 근데 너무 이상해. 겨우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까봐. 그날 밤 박서방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서방, 큰일 났어. 지은이가 의심하고 있어. 어떡하죠, 장모님? 당분간 절대 만나지 말자. 들키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장모님, 왜? 보고 싶을 텐데 어떡하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참아야지. 우리 들키면 안 돼. 2주가 지났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박서방 생각, 잠들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 미칠 것 같아요. 박서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답장을 보냈어요. 어떡하죠? 지은이가 계속 의심해요. 참아야지. 못 참겠어요. 장모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서방, 한 번만요. 제발. 한참을 고민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지은이 출장 간대. 정말요? 2박 3일. 그때 와. 감사합니다, 장모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요일 오후, 딸이 출장을 떠났어요. 엄마 다녀올게.
지은이가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몸. 하지만 아직 괜찮았어요. 은은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연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박서방이 서 있었어요. 간절한 눈빛, 떨리는 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박서방이 다가왔어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거리, 사라졌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박서방과 나란히. 장모님,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박서방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거친 손바닥. 나도 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지은이를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장모님이 좋아요. 진짜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박서방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서방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눈빛, 간절한 표정.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장모님 행복해요. 박서방이 웃었습니다. 나도.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일까? 박서방, 지은이가 돌아오면. 알아요. 조심해야죠. 응.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장모님. 오후였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갔어요. 내일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환한 얼굴, 붉어진 볼, 6년 만의 행복. 하지만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딸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서방이 또 왔습니다. 장모님,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 어제 헤어진 지 하루도 안 됐는데, 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님, 저 약 끊었어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왜? 필요 없어요. 장모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지은이는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박서방, 그건 장모님, 저 지은이랑 헤어지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랑 살고 싶어요. 진짜로요. 안 돼. 소리쳤어요. 왜요? 지은이가 내 딸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장모님을. 박서방, 정신 차려. 우린 안 돼. 일어났습니다. 박서방도 일어났어요. 장모님, 돌아가. 오늘은 그만 가봐. 장모님, 제 진심이에요. 알아. 근데 안 돼. 절대로. 박서방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끝내야 하는데. 하지만 박서방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어요. 박서방이었습니다. 괜찮아. 내일 봐도 될까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응. 와. 고맙습니다, 장모님. 금요일이었습니다. 딸이 돌아오는 날, 박서방이 왔어요. 장모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응. 지은이 저녁에 와. 아쉬워요. 나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어제 말씀 잊어주세요. 박서방이 말했어요. 괜찮아.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장모님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알아. 앞으로도 만날 수 있죠? 조심해야겠지만. 네. 절대 들키지 않게 할게요. 마지막 시간. 서로를 애틋하게 쳐다봤어요. 모든 게 소중했어요. 한참 후,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박서방이 떠났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장모님.
사랑해요. 나도. 문을 닫았어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지웠어요. 8시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집 도착했어. 지은이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응. 준혁 오빠가 마중 나왔어. 신기하게.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래, 응. 요즘 오빠가 좀 이상해. 너무 좋아. 좋다니? 맨날 웃고 다정하고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응. 엄마, 나 씻고 자야겠어. 피곤해. 그래, 푹 쉬어.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죄책감.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 보고 싶어요. 나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 지은이 회식.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화요일 오후, 박서방이 제 집으로 왔어요. 장모님, 안겠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거실로 갔어요. 장모님, 저 요즘 행복해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나도. 지은이한테도 잘해주고 있어요. 장모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 다행이네. 장모님 좋아해요. 나도. 그래. 그날도 함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주 12회. 계속 만났습니다. 딸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행복했어요. 박서방과 함께 있는 시간.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은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어머, 강상무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55세의 강상무. 2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들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여기 사세요? 네, 이 동네 살아요. 저도 최근에 이사 왔어요. 이웃이네요. 악수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집 근처에서 강상무를 자주 마주쳤습니다. 은하 씨, 혼자 사시죠? 네. 저도요.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강상무의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박서방이 제 집에 왔어요. 차를 멀리 세우고 조심스럽게 장모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6시쯤 박서방이 돌아갔어요. 조심해서 가. 네, 장모님.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박서방이 차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강상무였습니다. 박서방과 마주쳤어요. 두 사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강상무가 박서방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집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봤구나. 다음 날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뒤에서 강상무가 불렀어요. 아, 상무님. 어제 젊은 남자분 댁에 다녀가시던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건 혹시 따님 남편분이세요? 네네. 사위가 거짓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차를 저 멀리 세우던가요? 그게 은하 씨 조심하세요. 강상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제가 봤으니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동네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따님이 알면 큰일 나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상무님, 저는 말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강상무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서방, 큰일 날 뻔했어. 이웃이 봤어. 네. 누가요? 옛날 동료.
다행히 말 안 한다는데. 장모님,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응, 당분간 오지 마.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박서방 생각.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모님, 보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나도. 하지만 위험해. 한 번만요. 제발. 안 돼. 들키면 끝이야. 장모님.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장모님, 내일 지은이 출장이래요. 2박 3일.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한 번만 봐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와. 하지만 정말 조심해. 다음 날 오후, 박서방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안했어요. 장모님, 이제 어떡하죠?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장모님, 저 지은이랑 그 얘기 다시 하지 마. 일어났어요. 우린 끝이 정해져 있어. 들키기 전에 끝내야 해. 싫어요. 장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박서방이 매달렸습니다. 박서방, 정신 차려. 장모님도 저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지만 안 돼. 지은이 생각해.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가. 장모님, 제발 가줘. 이러면 안 돼. 박서방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아 울었어요.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출장 왔는데 준혁 오빠가 이상해. 뭐가? 자꾸 전화해. 목소리도 이상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엄마, 요즘 오빠가 자꾸 어디 가는 것 같아. 거짓말하고. 엄마, 혹시 알아? 오빠 어디 가는지? 숨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어. 이상해. 내가 돌아가면 물어봐야겠어. 전화를 끊었어요.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박서방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서방,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지은이가 의심하고 있어. 안 돼요. 우리 끝이야. 이게 맞아. 장모님,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울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서방과 끝냈어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박서방 생각, 따뜻한 체온, 모든 게 그리웠어요.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환하게 웃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요즘 너무 좋아졌어.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 응. 병원 치료 효과가 있나 봐. 예전처럼 안 힘들어.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면서 오빠 많이 나아졌잖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엄마. 딸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다크서클, 눈물이 흘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박서방이었습니다. 왜 전화해?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장모님, 저 못 견디겠어요. 매일. 박서방, 지은이 생각해. 우리 딸이야. 알아요. 근데,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박서방과 마주쳤어요. 장모님,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장모님, 박서방이 불렀어요. 돌아봤습니다. 왜? 보고 싶었어요. 정말,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박서방, 그만해.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안 돼.
장모님도 힘들잖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안 돼. 왜요? 지은이 때문이야. 우리 딸 행복하잖아. 박서방, 지은이 잘 챙겨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돌아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응, 8주래. 엄마 할머니 되는 거야.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축하한다, 지은아. 고마워, 엄마. 오빠도 너무 좋아해. 요즘 완전 달라졌어.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딸은 행복한데 나는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지은이 임신했어요. 박서방이었습니다. 알아.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응, 끝이야. 장모님 고마웠어요. 나도.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넉 달째 어느 토요일 딸 부부가 찾아왔어요. 엄마, 초음파 사진 지은이가 보여줬습니다. 이쁘네. 박서방과 눈이 마주쳤어요. 야윈 얼굴, 슬픈 눈빛. 하지만 지은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작은 목소리였어요. 알았습니다. 박서방도 힘들다는 걸, 하지만 참고 있다는 걸, 딸을 위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그래, 괜찮아. 건강 챙겨. 손주 봐야지. 응. 딸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이 비밀은 영원히 묻어야 했어요. 5개월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울었어요. 박서방 생각,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으니까. 어느 날 강상무를 마주쳤습니다. 은하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혹시 그 일 때문에? 잘하셨어요. 끝내신 거. 네. 힘드시죠? 네. 너무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까요? 네. 따님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위안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상무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아 울었어요. 6개월째 딸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엄마, 아들이래. 그래, 아들. 오빠가 너무 좋아해. 이름도 벌써 지었어. 행복한 딸.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박서방 생각, 외로움, 후회, 모든 게 뒤섞였어요. 어느 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하지만 너의 행복만은 지키고 싶었어.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박서방을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이는 듯 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은하 씨, 뒤에서 목소리, 강상무였습니다. 상무님, 산책하세요? 저도 자주 여기 와요. 그러세요? 같이 걸으실래요? 네. 벤치에 앉았어요. 은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강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2번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은하 씨가 외로워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혼자 사시면 힘드시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그건 외로움을 채우려는 몸부림이었어요. 혹시 저 만나볼래요? 강상무가 물었습니다. 정식으로요. 떳떳하게 한참을 바라봤어요. 55세의 강상무. 따뜻한 눈빛.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공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3세.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혹시 모릅니다.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올지. 떳떳하게, 정직하게 손주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딸.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엄마 이제 알았어. 중얼거렸어요. 금기를 넘었던 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떳떳한 사랑. 혹시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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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